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8월달은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죠. 보통 8월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매출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매출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매출이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가을, 겨울 제품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 될지 나쁜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구매대행업이 국가에서 어떤 업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외 직구 대행이라는 분류명으로 업종 코드가 신설이 되었어요. 업종 코드 번호는 525105이고 이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도소매업, 그 중에서도 소매업으로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먼저 국가에서 인정해줬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소매업으로 오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동안의 해외 구매대행업은 명확히 정해진 업종 코드가 없어서 서비스업 업종 코드 중에 단순 경비율이 제일 높은 749609로 많이들 하셨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업종 코드를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 직구 대행이다 보니까 국내에 코스트코, 이케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업종 코드를 변경하면 안 되고 그대로 서비스업 업종 코드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해공대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유튜브는 내가 먼저 찍겠다고 찜을 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저희 세무사 측에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세무사님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그걸 한번 읽어 드리면서 어떤 면이 좋아졌는지 어떤 면이 나빠졌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로 갈게요. 해외 직구 대행 사업자 업종 코드 신설에 대한 고려사항 이렇게 문서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보도록 할게요. 검토 내용은 기존 해외 구매대행 업종 코드는 보통 749609를 많이 했죠. 서비스 업종 코드이고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 단순 경비율 86.4%였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 경비율은 17.1%였고 이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을 3%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업종 코드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25105 업종 코드이고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세세 분류명은 해외 직구 대행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이 업태명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넣으면 세무소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도매는 일반 과세자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는 사업자를 못 낸다. 이런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업태명은 그냥 소매업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 적용 범위를 보면 온라인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의 이용자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잘 정의하고 있네요. 여기 4번 간이과세자 설정의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에 나왔네요.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닌 꼭 소매업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5번 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서비스업과 달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어요. 소매업은 부가가치세율이 10%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에서 1%만 내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이죠.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 그런데 여기다 세무사님도 밑밥을 좀 깔아 놓으셨네요. 여기 보면 다만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없어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게 되면 기존 서비스업 3%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1% 부가세면 내면 된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점이고 자, 6번을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 단순 경비율이 약 86%로 예상이 된대요. 여전히 높은 단순 경비율이 생기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이 서비스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서 종합소득세 낼 때
어떻게 좋아지냐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서비스의 경우 우리 7로 시작하는 이 업종 코드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까지만 추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추계 신고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비용 신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소명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추계 신고를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 그 2,400만원이 5로 시작하는 소매업 업종 코드로 바뀌면서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소명 자료를 만들지 않고, 단순 경비율이 얼마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단순 경비율로 바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잡하시는 분들은 소명 자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매 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총평을 적어 놓으셨네요.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신설 업종 코드가 생겼으나 별도 국세청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세부 규제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담은 기존 대비 약 3분의 1로 감소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적은 일반 과세자도 부가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일반 과세자 상반기 신고할 때 일반 과세자 매출이 4천만원 미만인 일반 과세자들도 부가가치세를 조금만 낼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적용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정책을 적용받지 못하셨다면 하반기에도 분명히 일반 과세자들도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꼭 찾아보시고, 제가 그때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 정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설 업종 코드가 나온 만큼 홈택스의 사업자 정정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업종 코드를 변경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번거롭더라도 변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업종 코드 신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고 계속해서 나온 자료들을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구매 대행 제품만 많이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